안녕하십니까. 문화와 관광 6주차죠.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문화와 관광 6주차 첫 번째 동영상. 갑자기 휴일에 문자가 동해 알림이 와가지고 저도 알고, 확진자가 보면 당황해서 그래 지금.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요 10월 5일이죠 10월 5일. 어저께도 촬영을 했고요. 10월 4일 월요일 노는 빨간 날인데도 와서 촬영을 했고요. 지금도 아침 8시 28분입니다 오늘까지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두 과목을 풀로 찍어야 되죠. 3학년에 문화와 관광하고 4학년에 관광기업 창업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면 대부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확진자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에 학생 하나는 의료보건관, 의료보건생활대학 1층 휴게실, 탐앤탐스, 행복기숙사, 또 10월 2일 날에는 제 학생은 상경대, 국제관이 아닙니다. 국제관은 따로 나오고 상경대는 본관 옆에 있는 상경대 314, 315호, 스포츠센터 4층, 수덕전 2층, 이런 식으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 나라 전체의 확진자하고 부산의 확진자는 줄어서 다행히 넘어간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작스럽게 터져버렸죠. 인생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변수의 연속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죠.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대처를 할 건가 고민을 해야죠. 그러고 나가면 됩니다. 항상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지금 여러분 학교 발표는 6주차가 10월 6일 날 시작을 해서 10월 12일 날이죠. 6주차 수업은 모두 다 비대면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7일 목요일 날 수업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8일 금요일 날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형식으로 단지 수업 시간에 보는 게 아니고 동영상으로 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동영상을 올리고 지난 학기까지는 올렸다 그것도 했는데, 그거조차도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스스로가 안 찾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오니까 학생 한 분이 지난주에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못 왔다. 근데 일주일 규정에 의하면 일주일 뒤에 수업 시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비대면이라 수업도 못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학생으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죠. 그거는 아침에 정확하게 학과, 학년, 학번, 이름, 그 다음에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셔서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제 답변은 그거는 학생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규정이라도 학생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학생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변수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 답변은 최초 등교 이래 1인 이상 동반하여 서류지참 연구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등교일에 오시면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망할 놈의 학교 시스템은 일주일이 지나면 수정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따로 메모를 했다가 시스템이 풀리면 다시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이 풀리지 않으면 요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쫙 적으면
그걸 가지고 제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요 마지막 한 비워놓은 건 내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블 체크를 하기 때문에 성적에 관한 한 철저하게 공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규정을 잘 따라주시고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구실 방문은 성적과 관련된 방문은, 그러니까 출석, 그것도 성적의 점수죠. 무조건 1인 이상. 둘이 혼자만 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뭐 바치가르니 잡고 이런 것도 해줘야 돼요. 울고 불고 난리를 쳐요. 아닌 것 같죠? 오죽하면 저러겠습니까? 됐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19페이지에 있는, 그리고 교재가 여러분은 요거로 하지만 저는 요거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페이지 수조차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이 확인해 보니까 다시 확인했는데, 지난데 강의 시간에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최초 놓치기, 초조 불안기, 점진적 적응기, 이중 문화기,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끝을 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랬는데, 자, 일단은 과제를 냅시다. 과제를 내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이 정도 되면은 과제를 내도 될 것 같죠? 새로운 문화에 적응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네, 5글자입니다. 초성을 얘기하면 치읓, 치읓, 디귿, 치읓, 기역. 잠깐만요. 적어 놓고요. 안 그러면 저도 잊어버려요. 예, 치읓, 치읓, 디귿, 치읓, 기역. 그죠? 아예 답도 가르쳐 드릴까요? 예, 최초 도취기 5글자를 써서 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어쩌겠어요. 뭐 이것도 성적을 낸다고 얘기를 했죠. 최악의 사태, 학교에 못 올 때를 대비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건 됐고요. 자, 오늘은 19페이지 하단에 주요 용어를 설명합니다. 강의실에서 수업하면서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문화에 관한 걸 배우는, 강의하는 내용, 문화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갖고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만들어내자는 얘기거든요. 그걸 갖고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만들어내자. 그 아이디어를 딸랑 내려니까 힘이 들죠. 아마 여러분들은 2학년 1학기 자원론 시간에 그런 걸 했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부산에 없는 걸 만들어라. 되게 힘들었죠. 그러면서 저기 했던 게 하늘 아래 없는 건 없다. 붙이는 거다. A와 C를 합쳐서 K를 만들어내면 된다. 그게 창조자. 그런 말도 있거든요. 모방은 제2의 창조다. 그래서 하늘 아래 새로운 거는 참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합치면 되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부터 하위 문화를 교재에 넣는데 드립다 설명을 했죠. 그죠? 그 속에서 하면 되겠다. 오늘은 이제 19페이지 하단에 주요 용어를 설명합시다. 첫 번째, 문화 마찰, cultural conflict. conflict가 투쟁, 싸우는 거예요. 문화끼리 부딪히면 싸우죠. 책을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문화의 기준으로 상대를 헤아리므로 오해와 마찰이 생겨나는 일이 많다. 그러한 마찰과 갈등을 문화 마찰이라고 그런다. 이런 걸 얘기를 할게요. 미국에 그 유학을 갔을 때요. 가면 이제 미리 이제 여기서 거기는 학생회, 교회 컨택을 해요. 교회라는 집단이 가장 잘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신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지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갖고 하는데 그렇게 연결해서 학생회 회장하고 연결해서 저하고 같은 학교를 나온 후배를 소개를 받았죠. 그분들이 하는 일은 제가
현재 적응하도록 은행 계좌도 열어주고, 은행 가서 계좌 여는 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집 구하는 거, 또 여러 가지 그 살림살이들 사는 거,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해요. 근데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그 친구가 몇 가지 식당을 갔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음식 먹을 때는요, 우리는 뭐 먹을까 그러면 하나는 떡볶이 시키고 하나는 라면 시키면 서로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라면 먹다가 떡볶이도 먹고 지도 떡볶이 먹다가 내 라면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 그렇게 하잖아. 똑같이 라면 시킬 필요 없잖아. 그랬더니 여기는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 여기는 남의 거에 손대는 거를 굉장히 금기시한다는 거죠. 뭐 위생 뭐 여러 가지 이유인데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게 그네들의 문화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서 우리 식구끼리 그렇게 나눠 먹었다 그러면 저쪽 애들은 우리 식구를 볼 때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아, 저렇게 불결한, 그래서 동양 오리엔탈들은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해요. 즉 자기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뭐 얘기를 하면 뭐 그렇죠. 우리는 결혼을 해도 여자가 예를 들어서 뭐랄까 성춘향이랑 제가 결혼했다면 결혼해도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죠. 근데 미국은 안 그렇죠. 서양은요. 성춘향이 안범용으로 안범용과 결혼하면 안춘향, 자기 성이 없어지고 안씨 따라와요. 마치 남자의 부속물처럼. 그리고 전혀 그게 이상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게 새끼들 뭐 여자는 인권도 없냐 뭐 그런 식으로 또 트집을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뒤에 가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다시 요즘 뭐 개고기 식용 문화가 없어진다, 뭐 없애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제일 했던 게 프랑스 여배우요. 브리지트 바르도라는 여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국을 되게 경멸하는 투로 페이스북이나 올렸거든. 아직도 동반자인 가족을 먹는 집단이 있다. 그래서 한국 불매운동 막 그런 거 하고 했거든요. 개고기. 그 사람들한테는 개는 식구죠. 요즘은 우리나라도 강아지는 식구예요. 거의 식구예요. 가족으로 취급하죠. 근데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냐면요. 그러면 니네는 그 프랑스 요리 중에 푸아그라라고 있어요. 푸아그라. 안 먹어봤어요. 맛있대요. 이제는 먹을 수도 없죠. 근데 푸아그라가 뭐냐면 거위요. 거위를 해갖고 소화가 안 되게 해갖고 간을 띵띵 묶어놓고 띵띵 붓게 만들어서 그걸 요리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게 푸아그라예요. 난리가 났죠. 동물학대다 뭐다.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화 마찰에는 그 속에서 항상 마찰은 일어나요. 마찰은. 또 이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뭐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 수도권대로 또 서로 트집을 잡죠. 인간이라는 게 참 그렇죠. 어쨌든 문화는 그렇다. 문화 마찰. 그 다음에 문화 변형이요. 문화 변형은 글자 그대로 문화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문화 접변 그런 거거든요. 문화 접변이 훨씬 이해하기 쉬워서 그 용어를 쓸게요. 문화 접변이, 그러니까 문화 변형 이퀄 문화 접변입니다. 문화 변형 이퀄 문화 접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부딪혀요. 겹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 용어는 우리가 관광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이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위해서 순간 놀랐어요. 촬영이 안 되는 줄 알고. 자, 내용을 읽어볼게요. 책을 읽어보면 독립된 문화를 지닌 둘 이상의 사회가 오랜 세간 이루어진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한쪽 또는 양쪽의 문화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오랫동안 겹쳐지면 얘가 두 개가 다 변하든지 얘만 변하든지 뭐 하나만 변하든지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금 편해져요. 자, 문화수용이 있어요. 문화 변형 중에 하나가 그 밑에 있는 게 문화수용,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각각의 자체 문화의 가치관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 교재 이런 말, 책에 써 있는 말을 그대로 뺏겨놓은 거거든요. 각각 자체 문화의 가치관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한다. 이해가 안 가죠.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부산역 앞에 보면 차이나타운 있죠. 상해거리. 지금 한동안 거기도 상해거리 중국집이 많죠. 뭐 사해방을 비롯해서 만두집도 있고요. 또 뭐더라? 유명한 만두집 많아요. 저도 최근 코로나 때는 일체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네요. 근데 거기 가면요. 거기 가면 가서 들어가면 어서오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앉으면 그 다음은 짬뽕 2개랑 군만두 하나 주세요. 그러면 바로 짬뽕을 중국말로 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언뜻 보면 우리는 와, 중국 분들이 하는 식당이구나, 맛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화 수용에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중국 문화를 갖고 처음에 계속 중국말 하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그리고 지네끼리 모여 살다가 우리는 우리끼리 있었고 그 합쳐지니까 이쪽이 변한 거죠. 한국말과 중국말을 다 쓰는 거죠. 사실은 음식들도 조금씩 우리 입맛에 맞게 변하는 거죠. 중국 가서 짜장면을 먹고 싶었거든요. 중국 여행을 갈 때. 여행도 가고 뭐 아까 때문에도 가기도 하지만, 근데 짜장면이라는 음식이 없어요. 짜장면은 중국 음식이 아니에요. 넘어와서 인천부터 시작을 했죠. 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져요. 인천부터 생기거든요. 여기 와서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 거죠. 그게 짜장면이에요. 그 커피도 그렇죠. 아메리카노라는 건 왜 생겼냐면요. 대체로 유럽이나 저쪽에서는 원액을 먹어요. 근데 이쪽에다 미국인들한테 주니까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섞어서 먹죠. 여러분 커피숍 같은데, 카페 같은데 가면 보세요. 만큼 추출해서 요만한 컵 추출한 걸 붓고 거기다 물을 붓잖아요. 그게 아메리카노거든요. 편한 거죠. 그죠? 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화 동화는 하위 문화가 지배 문화를 하위 문화 동화가 있어요. 두 번째 거. 제목만 쓰면 문화수용, 문화수용, 문화동화, 문화변형. 문화수용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문화동화요. 동화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위 문화가 지배 문화로 통합되는 현상. 하위 문화가 지배 문화로 통합되는 현상.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최근은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장 아버지가 대빵이에요. 또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안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식사를 할 때도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상은 따로 주고 뭐 다른 가족은 따로 먹고 그랬던 일이 있는 게 많았었거든요. 옛날에 전원일기 보면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원일기 세대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맞게 우리나라는 여성과 어린이를 그닥 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미국하고도
제너럴 셔먼인가 대동강 왔을 때 대원군대는 총 쏘고 전쟁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유가 뭐냐면 6.25 전쟁 때 미군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일본이 패망하고 그 다음에 일본 하다가 전쟁 나는 바람에 미군이 아예 들어왔거든요. 우리랑 같이 전쟁을 하고 우리를 도와준 건 아니고요. 그 얘기는 길어지니까 먹고 어쨌든 하면서 미군의 시스템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미국 애들이 뭐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어린이, 여자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걔네는. 그죠? 그러니까 걔네는 요즘은 뭐 우리 한동안 하다가 말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복잡한 길을 쫙 차가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스쿨버스가 정차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려요. 그럼 이쪽에서도 다른 차선, 난 절로 가는 거 아니에요. 스쿨버스는 일로 가는 거고 정차를 하죠. 그럼 이 차도 다 서요. 그럼 언제까지? 얘네가 다 건널 때까지. 그러니까 얘네가 다 건너는지 어떠는지 어떻게 알아? 스쿨버스가 기사가 확인을 하고 그러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리면 출발하잖아요. 근데 내리고 건너는 과정까지 다 보죠. 철저합니다. 아동에 대해서 또 뭐든지 간에 여자가 하면 여자 오면 문도 열어주고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문화였죠. 우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 아니죠. 상당히 많이 따라갔죠. 걔네식으로. 어느 쪽이 옳다? 그건 걔네가 옳다고 봐요. 나는 걔네가 옳다고 봐요. 또 우리는 결혼을 시집 간다고 그러죠. 물론 장가 간다 소리도 하는데 시집 온다 시집 간다 그러거든요.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집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요즘은 이제 독립을 하는 경우도 많지. 독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거꾸로 해요. 결혼을 하면 사위가 장인 장모랑 같이 살아요. 그러는 집이 꽤 많아요. 그죠?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건 뭐지? 점점 그런데 우리도 보면 사위랑 같이 사는 장인 장모도 많아지죠. 그건 어느 쪽이 옳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옳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공정 얘기하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결혼하면서 뭐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처갓집과 우리 집 똑같이. 근데 제가 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하는 방법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챙기는 기념일은 집사람 생일만 챙겨요. 나머지는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우리 아버지 생일이야. 그러니까 장인어른 생신이라는 거죠. 그럼 전화드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오늘은 자기 아버지 생일이야. 그럼 우리 집에다 전화하고 어쩌고저쩌고. 그죠? 그리고 한 번도 뭐 우리 집에 용돈 드리고 뭐 처갓집에 용돈 드리고 그런 건 관여를 안 해요. 그건 그 집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공정한 것 같아요. 알아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잠깐 옆으로 샜는데 결론은 뭐죠?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면 그게 어쨌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 문화 수용, 문화 동화 그걸 외우고 답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는 변하는 거구나. 그죠? 문화는 변해요. 끊임없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형사취수제, 1차 다부제, 일부 다처제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문화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변한다? 그럼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상품을 만들면 변한 걸 가지고 옛날 거에 대한 향수가 있을까? 변하기 전의 문화를 가지고 상품화를 한다 그러면 그런 거에 고민을 하려는 거예요. 단순히 문화 동화, 문화 수용, 문화 변형 그런 거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문화가 변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는데 어떻게 변했을까?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니까 그쪽으로 해서 하면 그게
향수를 자극하는 문화가 되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도 잠깐 얘기했죠. 이효리랑 뭐 그 핑클 그 걸그룹이 작년인가 나왔는데 캠핑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가서 교련복 입고 사진 찍고 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향수, 회귀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했던 놀이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문화관광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